품에 안긴 아름다운 섬. 너른 바다엔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환희가 흘러넘칩니다. 산과 호수, 바다로 이어지는 보석 같은 풍경은 이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섬이라는 이름을 안겨줬죠.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자연이 주는 벅찬 감동을 만나고 코끼리 가족을 만났습니다.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은 실론티의 그윽한 향과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다양한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땅, 스리랑카의 찬란한 빛을 따라 떠납니다. 인도의 남쪽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인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직항을 이용하면 수도 콜롬보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오늘은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하프탈레를 찾아갑니다. 중남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하프탈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스리랑카는 전체 인구의 약 69%가 불교도인 나라입니다.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인 곳이죠. 저거 좀 보세요. 기차역에도 부처님이 모셔져 있네요.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답게 어느 곳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네요. 안전이 중요한 기차역엔 이렇게 불상을 세워놓는 일이 흔한데요. 저도 이번 여행에 대한 바람을 기도에 담아봅니다. 아주 반가운 만남이 되도록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드디어 하프탈레행 기차가 들어옵니다. 스리랑카 기차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번 칸인데요. 저는 입석인데도 3번 칸을 타야 해요. 여기는 입석이라도 다른 칸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붐비지 않도록 칸마다 정해진 인원만 태우려는 거죠. 입석 이용자가 많다 보니 버스처럼 손잡이를 설치한 것도 특이합니다. 외국인도 보이고요. 이건 3번 칸은 현지인이 좀 많고. 자, 이제 출발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기차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데요. 객차 안에서도 충분히 풍경을 바라볼 수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지금 서 있는 아저씨들 사이로 저 바깥쪽에 누워봐가지고 이 커플이 다리를 내놓고 사랑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Hello, hello. 그런가 봐요. Hello, hello. Please say hello to me. 이거 스리랑카. 여행객들에겐 저 자리가 VIP석으로 통하는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인지 기분도 좋아 보입니다. Why do you stand up? No sit? No, this is money. Huh? We are going to money. Man. Oh.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스리랑카 기차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차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중남부 산악지대엔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 홍차 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하프탈레도 그중 하나입니다. 펼쳐진 구름을 따라서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웬만한 곳이 아니라 또 아시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창밖으로 보이는 산 전체가 차밭이라니 놀라울 뿐인데요. 벌써 차 향기가 솔솔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프탈레역에 도착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적힌 표지판이 눈길을 끄는데요. 세 가지 글씨가 있어요. 하나는 싱할리, 그리고 두 번째는 따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하프탈레라는 이름입니다. 하프탈레엔 인도에서 건너온 타밀인이 많이 삽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도 같은데요. 북적대는 사람들과 빵빵거리는 릭샤 소리를 들으니까 스리랑카의 또 다른 곳, 타밀 사람들이 가득 찬 인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타밀인인데요. 불교도가 대부분인 스리랑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선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여행 목적으로 매년 인도에 가는 제겐 이 거리가 반갑기만 한데요. 인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도 눈에 띕니다. 바닥에 한대 있습니다. 타밀? 내리 타밀 필출. 미오소 타밀. 바란타. 야, 인디아 스타일. 타밀 스타일. 여기에서 파는 거는 파란타하고 도사가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인도 스타일이죠. 따밀의 음식입니다. 두꺼운 빵은 로띠, 얇은 빵은 파라타와 도사인데요. 인도인의 주식이죠. 만드는 방식도 인도에서 봤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밀가루 반죽을 순식간에 얇게 펴는 솜씨가 일품인데요. 이렇게 얇게 만든 반죽을 사각형으로 접거나 겹겹이 쌓아서 팬에 구운 것이 파라타입니다. 그냥 먹기도 하고 소스를 곁들이거나 향신료로 양념한 야채를 넣어 먹기도 하죠. 인도식 만두인 사모사도 즐겨 먹던 음식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인도식 빵인 로티는 가격도 저렴해서 개당 우리 돈으로 150원 정도입니다. 보통은 여기에 감자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넣거든요. 원래 이게 인도 음식인데 여기에 와서 변형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게 역시. 하프탈레는 해발 1200m 이상의 산악지대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차인 하이그로운티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차밭이 장관인데요. 하프탈레에 대규모 차밭이 조성된 건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세기 중반입니다. 인도의 홍차 맛에 매료된 영국인들이 고급 홍차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곳에 차밭을 만든 거죠. 어린 새순으로 만들어 희소성이 높은 백차의 스리랑카 최대 생산지도 바로 하프탈레인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차나무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 굵은 나무 등걸이 보여주네요. 산 정상부의 차밭은 지금도 영국 등 세계 굴지의 홍차 기업들이 땅을 매입해 직접 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대가 높을수록 일교차가 커서 더 깊고 은은한 맛이 나는 고급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 하프탈레는 기본적으로 1700m, 1800m대 위치하고 있어서 특별히 녹차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깔끔한 연두색 자루를 메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외국의 대기업이 고용한 일꾼입니다. 아래쪽엔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차밭이 많은데요. 듬성듬성 정돈되지 않은 차밭의 모양이 위쪽과는 많이 다르죠. 찻잎을 따서 넣는 자루도 허름해 보이는데요. 차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타밀인입니다. 아야. 아야. 예?
영국 식민지 시절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인도에서 강제 이주시킨 타미린의 후손이죠. 타밀어만 써서 당황했지만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아야. 타밀뿐이라 뭐 아무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계속 아야야로 요거 따야 된다고 저거 따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갖고. 차밭의 일꾼은 거의 여성입니다. 고령자도 꽤 많은데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따서 만든 것이 저희들이 마시는 차가 되는 거죠. 고마워요. 해가 뜨면 밭에 나오고 해가 지면 집에 가는 것이 이들의 일상입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일하세요? 에브리데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 평생을 차밭에서 보내는 사람들. 돈벌이가 쉽지 않은 산골에서 차밭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찻잎을 따보기로 했는데요. 보기엔 쉬운 것 같았는데 직접 해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당한 찻잎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쪼그려 앉아있는 게 고역인데요. 그래도 자루에 든 찻잎을 보니 뿌듯합니다. No problem? No problem. 이게 키가 낮아갖고 잠깐 해봤는데도 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하루 종일 도대체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주말 빼고 또 계속 너구나. 차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롱하우스라는 집에 삽니다. 말 그대로 길게 지은 집이죠. 아이고. 어머니와 두 딸, 손주들까지 3대가 사는데요. This is long house, huh? Yeah. Long. One family or No, two families. two family? Is Tamil style or Yeah. Tamil style? 이런 집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통로가 길게 되어 있어요. 긴 통로가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 집의 보물이로는 대를 물려 쓰고 있는 재봉틀인데요. 고향집에 있던 낡은 재봉틀이 생각나 반갑습니다. 롱하우스가 처음 생긴 건 영국 식민지 시절입니다. 아,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인도에서 강제 이주시킨 타미린을 수용하려고 이런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일꾼들의 기숙사로 쓰였는데요. 한 방에 몇 명씩 잠만 자던 방을 용도에 맞게 개조한 거죠. 여기는 창고인가 봐요. 여기 경운기 트랙터가 있고요. 지금은 차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집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이주 노동자의 아픔이 서린 롱하우스. 그들의 땀과 눈물 속에 스리랑카의 홍차 산업은 100년 넘게 호황을 누렸지만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푸탈레 북쪽에 위치한 누아라 엘리아는 스리랑카 최대의 홍차 산지입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차밭이죠. 스라이 펼쳐진 산촌 마을이 아름다운데요. 멀리 차밭들이 계단식 논을 이루어서 쭉 내려가고요. 그리고 뒤로는 깎아지는 절벽을 자랑하는 멋진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아라 엘리아의 차밭과 마을 역시 19세기 중반 영국인들이 조성한 곳인데요. 마을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거리, 이곳의 대중교통 수단인 3륜차를 타고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교회가 눈에 띄는데요. 아이고야. 여기는 또 교회가 있네요. 성모 마리아가 모셔진 걸 보니까 성당인가 봐요.
건물 뒤로 돌아가니 공터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앙증맞은 애들이 몇 살이나 돼 보이지? 한 대여섯 살 돼 보이는데 너무 귀엽게 서 있어요. 낯선 외국인의 갑작스런 방문에 다들 조금 당황한 표정인데요. 저 때문에 바짝 긴장한 아이들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귀여워 웃음이 나옵니다. 가슴에 닿은 손수건을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스쿨, 프리스쿨. How old are they? 장난도 쳐보고 손도 잡아보고 제 딴에는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금방 마음을 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색해갖고 울려 그래 막 이제. 울지 마. 쏘리. 결국 울음보가 터지고 마는데요.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 외국인을 아마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겐 비장의 카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제 주위로 모여드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표정이 참 귀엽죠?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보는지 아이들은 물론 교사들도 관심 폭발입니다.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는데요.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먼저 찍어달라고 앞다퉈 나섭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이곳에 저는 지금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금방 친구로 받아주고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실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알록달록 화사한 색깔로 꾸며진 교실. 핑크색의 의자 이렇게 작아. 산골 학교지만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시설이 제법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인국에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확 줄어들어서 기대했던 크기가 하나도 없고 의자나 책상이나 모든 게 아주 상징맞게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방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공용호라고는 해도 이런 시골에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타미라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걸 보니 교육열도 높은 것 같습니다. 한참을 어울려 놀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과도 허물없이 장난치는 사이가 됐는데요. 떠날 채비를 하는 제게 한 아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뛰어옵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는데요. 저를 위해 들장미를 꺾어 와서 선물로 주는. 그래.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주 잠깐만 좀 헤어져서 저는 여행 계속해야 되고. 안녕. 짧은 만남이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최대의 홍차 산지인 누아라 엘리아. 드디어 밭이 보이는데요. 당연히 차밭일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포테이토. 알타. 감자라고 하는데 지금 막 심고 있네요. 모종을 심으려고 땅을 고르고 밭고랑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농촌에서 자란 제겐 익숙한 모습이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뜻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주민들 눈엔 외국인이 괭이질하는 모습이 그저 재미있고 신기한 모양입니다. 어릴 땐 밭에 나가는 게 싫어서 꾀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거 안 하려고 이거 안 하려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때 핫도그 먹으러 갔던가 친구랑 에이,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했던 마음을 여기 잠깐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더. 산골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건 흔한 일이지만 홍차의 본고장에서 굳이 차가 아닌 감자를 기른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차밭에 둘러싸인 감자밭. 규모도 상당히 커서 감자뿐 아니라 당근과 양배추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එමගේ හරිය නැහැ තේ යාර කරවත් හරි ගිහිල්ලා තේ හිටවනට වඩා මේවා හිටවම හල්ලි හම්බ කරන්න පුළුවන්. 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진 데다 몇 해 전 병충해를 크게 입어 차밭이 완전히 망가진 뒤 과감히 작물을 바꾼 거죠. 원래 여기가 차밭이었잖아요. 그 차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농작물을 시도할 때 그 모험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잠시 후 강가나 씨의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모두 농막으로 내려갑니다. 손부터 씻으라고 물을 따라주는데요. 농사의 작은 즐거움, 새참 시간입니다. 아주머니가 빵하고 양파 같은 샐러드 이런 거를 준비해서 놓고 그래서 부르셨네요. 소박한 새참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야야 no problem. No jam. No jam. No problem. 실없는 농담도 웃으며 받아주는 아주머니.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습니다. 역시 밥은 일을 하고 먹어야 돼요. 꿀맛 같은 새참이지만 스리랑카 홍차의 본고장까지 와서 차맛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농막에선 이미 찬물이 끓고 있습니다. 차 농사는 포기했지만 부엌에 홍차가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데요. 빛깔이 아주 곱죠? 본고장의 차맛은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이곳에선 보통 설탕을 넣어 마십니다. 설탕을 무려 2스푼이나 넣습니다. 역시 홍차니까 시작은 쌉싸름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아주머니가 넣어준 2스푼의 설탕 때문인지 뒷맛은 뭐 엄청나게 달달합니다. 대를 이어가꾼 차밭을 포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이들의 현실이 달콤 쌉싸름한 홍차의 맛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하프탈레로 돌아온 저는 특별한 거리로 향합니다. 저 위쪽으로는 불교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 뒤로는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앞에는 힌두 사원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네요. 스리랑카 전체 인구의 약 69%가 불교도이지만 남인도 출신의 타밀인이 많이 사는 하프탈레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세계의 사원 중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것도 불교 사원이 아니라 힌두교 사원인데요. 지금 힌두 사원 앞에 왔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소리도 나고 축제인가 봐요.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 힌두교 사원에선 아주 중요한 의식이 치러지는데요.
마하시바라트리는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시바신과 아내 파르바티의 결혼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제단에 바치는 공약물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다양한 향신료인데요. 제단 주변에 그려넣는 문양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힌두교의 전통 문양이죠. 길 건너편에서도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독특한 모양의 석상이 눈에 띕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요. Everything created when men and female will come together. 남녀의 결합을 묘사한 링가와 요니는 시바신과 아내 파르바티를 의미합니다. 127년이나 된 이 석상은 하프탈레로 이주한 타미린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죠. 저녁 6시 반. 사제의 종소리와 함께 의식이 시작됩니다. 코끼리의 머리를 한 석상은 시바신의 큰 아들이자 지혜와 재물의 신인 가네샤인데요. 가장 현실적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라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시바신과 둘째 아들 무르간에게도 기도하죠. 등잔불은 신과 접촉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모든 것을 정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의식이 끝난 후 등잔불을 손에 쬐는 것을 힌두교에선 신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마에 그리는 틸라크는 신의 축복을 전달하고 애군을 막는다는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덜어준 우유를 마시면 모든 기도의식이 끝납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유인데요. 오늘이 시바와 파르바티의 결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우유를 나눠주는 겁니다. 축제는 저녁 6시 반부터 다음날 저녁 6시 반까지 밤새 이어지는데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제일 바쁜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신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커다란 밥솥이 4개나 보이는데요. 힌두교의 축제나 제사의식에는 옐로우 라이스라는 음식이 제공됩니다. 채소를 볶다가 강황과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는 것이 카레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여기에 인도에서 많이 먹는 렌틸콩을 넣어 푹 끓이면 1차 소스가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솥에 고추를 볶다가 렌틸콩 끓인 것과 향신료 우려낸 물을 넣고 한참 동안 끓여주는데요. 강황가루가 들어가 노란색을 띠는 이 소스를 밥에 넣고 섞은 것이 옐로우 라이스입니다. 힌두교에서 강황가루는 길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복을 기원하는 축제나 제사의식에 많이 쓰이는데요. 제단에 먼저 공양을 하고 축제가 끝난 뒤 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마하시바라트리는 시바신에 대한 제사의식인 동시에 힌두교도가 화합하는 축제입니다. 넓은 강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는데요. 잠시 후 귀여운 꼬마 무용수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깜찍한 아이들의 춤사 위에 객석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프탈레의 여러 학교에서 선발된 67개 팀이 차례로 나와 제사의식과 관련된 춤이나 힌두 신화의 주요 장면을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뿌리는 인도 힌두교의 전통춤이지만 이곳에 공존하는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 하프탈레만의 독특한 형태로 정착됐습니다. Hindu, Islam, Buddhist, and Catholic. Catholic also. Yeah. They are very close friends. They don't fight. 잠시 후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마하시바라트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시바신 부부를 상징하는 석상에 생명과 축복의 상징인 코코넛 우유를 뿌리며 기도를 하는데요. 어둠이 절정에 달한 자정의 기도를 하면 시바신이 모든 악을 물리쳐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원을 대표하는 신인 만큼 정성을 다해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신도들도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ඒක කිරිවලින් නානවන දැන් 12ට පස්සේ තමයි නාන්නේ 12 හරියට එනකොට නාවන්න ඕනේ. නාලා නැගිටිනවා. ඔක්කොම නැගිටලා ඉන්නවා කට්ටිය ඔක්කොම කිරි වාගෙම ඉන්න ඕනේ. මගා වෙනවා පූජාව තියෙනවා. මේක අවුරුද්දක එක සැරයක්. අපි ඔක්කොම සම්පූර්ණට ඉන්න ඕනේ ලෙඩ දුක නැතුව ප්‍රාර්ථනා කරා. 온몸을 던져 기도하는 사람들. 그만큼 절실한 바람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힌두교도는 아니지만 저도 이번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를 해봅니다. 지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인데요. 드디어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도 딱 한 가지 기름은 것이 있는데요. 이곳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찾아온 우리 외국인을 온 마음을 다해 환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얼굴도 언어도 종교도 다른 저를 따스하게 안아준 사람들.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공존하는 땅. 이곳은 하프탈레입니다. Safari!